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을 만화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며칠 전에는 사실상 모든 자산이 다 같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은은 하루 만에 약 30% 급락, 금 역시 약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폭락이 나왔다는 건 시장 전체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의미죠.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나스닥 하락, S&P 500 하락, 다우존스 하락, 반면 달러 인덱스만 약 1% 상승했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다 필요 없고 달러가 최고다 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 급변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자, 먼저 이것부터 봐보시죠. 트럼프는 소셜 트루스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기습적으로 조기 공개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청문회 절차는 남아있지만 사실상 임명 가능성은 95%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케빈 워시의 이력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스탠버드대 학사,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파트너, 최연소 연준 이사 경력, 영국 영란은행 통화정책 개혁 보고서 작성을 해 실제로 영국이 이를 채택한 이력 또한 있죠. 게다가 케빈 워시는 백악관 경험과 실물 결제 경험까지 있는 엘리트인데요. 그 중에 트럼프가 백악관 경험과 실물 결제 경험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외모 칭찬까지 하면서 센트럴 캐스팅 같다는 표현도 사용을 했죠. 정말 화려한 경력이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다는 점이에요. 과거 연준 의장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제닛 옐런 모두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 제롬 파월을 임명하며 이 전통은 이미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케빈 워시를 강력한 매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 시절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케빈 워시의 등장으로 인해 금, 은의 레버리지를 크게 걸고 있던 헤지 펀드들이 투매를 쏟아냈거든요. 이 투매가 청산을 부르면서 은은 약 30% 폭락, 금은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요소도 하나 더 얽히는데요. 케빈 워시는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가문과 부시 가문은 정치적으로 완전 앙숙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부시가 쓰던 인물을 데려온다? 트럼프의 기존 성향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이유가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한 명 바뀐다고 시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인선이 어떻게 나왔느냐죠. 원래 연준 의장 같은 자리는요, 조용히 소문이 돌고 시장의 힌트를 조금씩 흘리고 아, 이제 이런 방향이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트럼프 소셜 트루스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고 시장은 그날 바로 판단을 해야 했죠. 이게 왜 문제냐면 시장은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보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제일 싫어합니다. 앞으로 금리를 내릴지 말지 얼마나 내릴지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시장이 느낀 건 이거입니다. 이제 정책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 이 순간부터 시장은 개선을 멈추죠. 그리고 생각 대신 행동부터 합니다. 그 결과 시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레버리지 줄이기, 위험한 자산부터 던지기, 현금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시장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옮겨진 거지만. 그리고 이날 이후 주식도 같이 빠졌고 금, 은도 같이 무너졌고 코인도 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 자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줄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은 이러한 공포시장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준 셧다운은 기간 이벤트입니다. 역사적으로 평균 수주 내에 해결이 되는 이벤트죠. 두 번째, 클래리티 법안은 폐기가 아니라 조정 연기 상태입니다. 지금은 SEC와 CFTC가 관할 정리를 하기 위해 의논 중인 상태인데 이마저도 3, 4월 사이에 조정된 형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케빈 워시는 확정 악재가 아니라 가장 과장된 공포 변수입니다. 뭐 긴축의 저승사자라느니 자산 시장의 파괴자라느니 이런 거 사실 안 중요해요. 그는 후보 중 한 명일 뿐이고 연준은 애초에 1인 독재 구조도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은 구조 붕괴가 아니라 단지 정치와 정책 인물 이슈가 동시에 겹친 단기 공포과잉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3, 4월이면 정리될 재료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3, 4월까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해요? 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현재 코인 시장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리고 비트, 이더, 리플 같은 대형 메이저 코인들조차 그 공포심에 매갈이 없이 부서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코인 시장에 막상 보면 덜 빠진 자산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크게 올라간 코인들도 있죠. 특히 코인 시장을 보면 최근 1에서 3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외로 단순해요. 이들은 연준이 뭘 하든 말든 그 이전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카이트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카이트는 나름 신규 종목이고 엑시 인피니티는 지금은 크게 조정받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죠.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은 가격이 빠져도 네트워크 사용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사람들이 투자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남아있던 코인들입니다. 공포장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실제로 가격 또한 많이 올라갔죠. 이 코인들은 언젠가 오를 코인이 아니라 수수료가 나오고 스테이킹 수익이 있고 구조 안에서 돈이 실제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져도 그래도 이건 들고 있으면 뭔가 나온다. 이 생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시장의 다른 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카이토와 엑시 인피니티 덕분에 소소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플, 비트, 이더 같은 대형 메이저 코인이 뉴스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카이토와 엑시 인피니티로 옮겼거든요. 일종의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인 거죠. 물론 이렇게 먼저 움직인 코인들은 이미 한번 자기 역할을 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속도로 다시 한번 크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이미 오른 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을 봐야 하는데 목표는 4월 초반까지를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공포가 진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한 걱정이었는지 처음으로 확인되는 구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다시 한번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공포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돈은 항상 못 오른 쪽으로 움직이니까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가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이 냉혹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코인 시장에서 실질적인 자금 이탈이 이미 크게 일어난 상태는 아닌데 공포 심리가 가격을 과도하게 눌러놓고 있다. 두 번째, 이 공포의 대부분은 셧다운, 규제 지연, 인물 변수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정치, 정책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쳐 발생돼서 비롯됐다. 세 번째, 그러나 그 공포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3에서 4월이면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비트, 이더, 리플 같은 메이저에서 일부를 떼와 말씀드린 소형 알트에 단타로 분할 매수,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도 조금은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3, 4월에 조정이 풀릴 즈음에 어떤 종목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공유해드릴 의향은 있는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공유를 못하겠군요. 저도 아직 완벽하게 분석을 끝마치지 못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